명확하고 깔끔하게 시장 읽어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상황 평가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좀 약했고 반도체가 약해서 우리 시장도 그 부분은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래소 쪽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철강주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통신 섹터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도 통신주 강세였죠. 금융주 강세였었고 그대로 모사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주 섹터주들은 나름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슨 GT 합병 이슈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NHN도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N게임이라든지 그 외에 참 작은 좀 게임주들도 다 소소하게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섹터 쪽에서 호재가 나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승 흐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삼바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면서 96만 원대 돌파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나스닥 기술주 하락 영향 때문에 오늘 좀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엔터주 이런 쪽들이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쪽에서 시장을 잘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흑연 부족 이런 원자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게임주입니다. 넥슨GT는 합병 이슈, NHN은 무증 호재가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반으로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게임주들은 메타버스랑 엮이지 않았더라도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섹터였었고요. 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게임주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또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정도 또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넥슨이죠. 넥게임즈하고 넥슨 GT를 합병하면서 이름을 넥슨 게임즈로 바꾸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넥게임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게임 회사고요. 넥슨 GT 좀 상장에 있었고 넥슨의 자회사였습니다만은 일단 넥슨 게임즈로 이름 바꾸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도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면서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올라오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가장 엉덩이가 무거웠었던 NHN도 최근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공시 내용 보시면은 NHN 같은 경우 대단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3, 4개월, 5, 6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 9일에 자사주 매수 하겠다고 공시하면서 129억인가요?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사버렸다고 공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공시 다 해놓고 나서 또 이제 장 끝나고 무상증자 하면서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직전 고점대인 10만 원대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만큼 좀 게임 회사들이 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합병할 거 합병하고 좀 뭔가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위메이드 좀 수급도 괜찮았었는데요. 위메이드도 좀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침에 조금 약세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좀 전환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NC소프트의 약세로 인한 조정, 가격 메리트는 또 61선 부근에 온다라면은 오히려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단 그동안 좀 NFT와 메타버스 이 부분으로 연결해서 올라왔던 게임주들이 오히려 또 지금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실적 기대감, 그 외 개별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게임주 섹터 내에서도 우르르 하는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별 이슈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좀 잘하시고요. 오히려 조금 우량주들은 전 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 시도도 좀 다가오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많은 만큼 또 락업, 보호예수 해제되는 일정들도 꼼꼼한 이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되는 날이고요. 오늘장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는 좋다, 내년도 실적은 담보돼 있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분할 상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겠고요. 어제 SK 이노베이션의 급등세에서도 보셨다시피 물적 분할하고
재상장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거래소의 좀 제동에 대한 기대감이 SK이노베이션의 급등으로 좀 이어졌었고, 뭐 최근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발표를 한 다음에 많이 급락을 했었었고요.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이미 그랬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우려감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종목들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재상장할 때부터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급락을 시켰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소 해제가 됐죠. 보호해소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원래 3일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통 주식수 많지 않은 거 한 절반 정도가 보호해소가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최근에 통상임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된 거, 이 부분 때문에서 비용 부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 이후에 오히려 저가에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을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유지하시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한 미래 내년에는 뭐 다들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조선주 전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라면은 보유해서 풀린 물량의 좀 소화 흡수, 손바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근 시도는 좀 분할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선주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조금 긍정적인 흐름 조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실적도 그렇고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삼성중공업도 올라와서 조금씩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도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전반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서서히 좀 가치주들 뭐 이런 부분들 실적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동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최근에 뭐 시장의 성향상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대한 그런 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기다리면 좀 순차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매도하거나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조금은 믿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철강주들이 드디어 반등이 나옵니다. 현재 업종지수도 1.33%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뿐 아니라 뭐 비철금속 쪽까지 오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어제 원자재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비철금속류들도 좀 올라줬고요. 철강주들도 뭐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에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철강주들이 조금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제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바란스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동국제강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모습, 동부제철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비철금속류들도 대부분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역시 아까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철강주도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도 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철강주도 지금보다는 내년에 좀 긍정적인 뷰를 좀 보시면서 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도 뭐 많이 망가졌다가 다시 또 일정 부분 수급도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 투자로서는 사실 좀 무거워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뭐 배당 메리트라든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포스코가 뭐 과거의 철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이번에 물적 분할 시도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인 뭐 변화의 시작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주들도 저가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일정 부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봤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최근 시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IT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가리키는 부분이 다 자동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전기차, 올해도 전기차였었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카메라 섹터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IT 하드웨어와 전장 쪽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쪽 다 이런 전자기기 쪽들, 전자장비 쪽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도 빠졌다가 지금 거래소는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이 약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현대 오토넷이 자율주행차에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모비스라든지 위아, 오늘 글로비스도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도도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장 부품류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죠. 보시면은 MC넥스나 하이비전 시스템은 정말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쪽은 계속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이쪽에서 이 시간 통해서 몇 번을 드렸었지만 이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다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할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경기 민감주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부 섹터에서 관련되어 있는 IT 하드웨어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노려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도 계속 저가권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내년 시장을 좀 노리는 전략. 사실 금리가 내년에 3번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또 올라가고 하면은 2년 동안 상당히 좀 많은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대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가치주,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내년부터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좀 변동성, 가격 메리트를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좀 써주시고요. 바이오 섹터주들은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인데요. 저는 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일정 부분은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